뉴욕 일원에 내일 오후까지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뉴욕주가 불법 리튬이온 배터리 단속에 나섭니다. 롱아일랜드 네일샵 음주 사고 참사 현장을 담은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 뉴욕시 차 사고 사망자가 총기 사망자보다 많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내일 오후까지 뉴욕 일원에 최대 4인치의 비가 예보돼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비가 그친 뒤 일요일부터는 또다시 체감온도 10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예상됩니다.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에 내일 오후까지 최대 4인치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점차 거세지며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많게는 시간당 2인치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뉴욕과 뉴저지 등 대부분 지역에 오늘 오전부터 내일 오후까지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저지대 및 해안가 지역은 침수 발생 가능성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는 토요일 밤부터 멎으며 일요일에는 다시 찌는 듯한 폭염이 찾아오겠습니다. 일요일 최고 기온은 90도에서 95도에 머물며 체감온도는 95도에서 100도대에 육박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또 한 번의 폭풍우가 예보돼 있으며 이후 점차 기온이 내려가 다음 주 주말에는 80도 중반의 기온으로 더위가 한층 누그러들겠습니다. 뉴욕주가 불법 리튬 이온 배터리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 지사는 어제 작년 한 해 동안 270회의 화재를 일으키고 18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불법 리튬이온 배터리의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는 새로운 입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새로운 법안은 제조 표준을 따르지 않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판매를 금지하며 뉴욕주 기관들의 화재 예방을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 확보와 프로토콜 마련을 촉구합니다. 또한 소매업자들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이용하는 장치들에 대한 운영 매뉴얼을 반드시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충전 완료 시 반드시 충전기를 뽑을 것을 명시하는 빨간색 태그를 장치에 부착해야 합니다. 호컬 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뉴욕시에서 작년 한 해 동안 리튬이온 배터리는 268번의 화재를 일으키고 150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8명이 사망했다며 불과 2년 전만 해도 이 숫자는 0에 수렴했다며 배터리 화재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법안은 또 최근 뉴욕시의 불법 모페드 및 스쿠터 단속 노력에 더해 판매되는 모페드들은 반드시 판매 업체에게 등록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에드워드 카반 뉴욕시경 국장은 수많은 미등록 스쿠터와 오토바이들이 소매치기와 강도 등 범죄에 악용되어 보행자와 운전자뿐 아니라 관광객과 상인들에게도 위험을 끼친다며 미등록 스쿠터 등을 이용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롱아일랜드 네일샵을 들이받아 4명을 숨지게 하고 9명의 부상을 입힌 음주운전 사고 장면의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영상 게시자는 범인은 살인자라며 그에게 적법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와이 네일스파라는 이름의 한 인스타그램 계정. 지난달 한 음주 차량으로 인해 직원 등 4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한 네일샵이 운영하는 이 계정에 한 동영상이 게시됐습니다. 동영상은 사고가 발생한 지난 6월 28일 금요일 오후 4시 30분경 가게 앞을 지나는 한 남성을 보여줍니다. 그때 순식간에 대로에서 한 차량이 돌진, 연석을 지난 후 공중에서 날아와 그대로 한 가게를 들이받습니다. 비명소리가 들리고 옆 가게에서 사람들이 나와 사고 현장을 살핍니다. 불과 5초 만에 발생한 참사에 끔찍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네일샵 주인 37세 켄 첸과
네일샵 직원인 41세 얀 제니, 메이지장, 그리고 결혼식을 위해 네일을 받으러 갔던 비번 유옥시경이 이번 사고로 숨졌습니다. 첸 씨의 아내인 웬준 첸과 12세 아이 등 9명은 심각한 부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첸 씨는 10세와 5세 아이를 둔 가장이었으며 41세 얀제니는 소아마비를 앓는 12세 아들과 70세 아버지를 돌보던 여성이었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범인은 64세 스티븐 슈왈리로 사고 당일 새벽 4시까지 18잔의 맥주를 마셨다고 진술했습니다. 슈왈리는 2013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3년형을 받았으나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네일샵 계정 익명 운영자는 게시글을 통해 슈왈리는 살인자라며 적법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슈왈리는 오는 19일 법원에 출두할 예정입니다. 올해 상반기 뉴욕시에서 차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총을 맞아 사망한 사람보다 더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욕시에서 새로 발표한 데이터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뉴욕시에서 127명의 사람이 차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같은 기간 총에 맞아 82명이 사망한 것과 비교하면 차 사고 사망자가 55% 더 많았습니다. 작년 동기와 비교해 올해 뉴욕시 차 사고 사망률은 13.3% 증가한 반면 총기 사망률은 29% 줄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뉴욕시경의 불법 총기 단속 강화 정책을 내세운 결과라는 평가가 나오는 한편 교통안전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뉴욕시 교통사고율은 드블라지오 전 뉴욕시장이 비전 제로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직전인 2013년 이래 꾸준히 상승, 최고치 경신에 근접했습니다. 또한 데이터에 의하면 올해 교통사고 중 보행자 사망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올해 상반기 보행자 61명이 사망한 반면 작년 동기에는 48명이 사망했습니다. 한편 에릭 아담스 시장 대변인인 리즈 가르시아는 올해 세미의 법 통과 실적을 강조했습니다. 세미의 법은 뉴욕시 차량 제한 속도를 시속 25마일에서 20마일로 제한하는 법안으로 오는 9월부터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제한 속도를 하향 조정할 방침입니다. 한미 정상이 미국의 핵자산을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한국에 배정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열고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 아펙 정상회담 당시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8개월 만에 만난 양국 정상은 북한의 핵 도발에 강력히 대응한다는 데 합의했으며 특히 핵 억제와 핵작전에 대한 강력한 원칙을 지침으로 확정했습니다. 어제 정상회담과 별도로 한미 핵협의그룹 양측 대표들은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서명했으며 이 지침은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미국의 핵 자산으로 전시는 물론 평시, 즉 상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한미 양측은 핵 자산 상시 대응에 합의하며 각 상황에 따른 구체적 핵 자산 배정도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실상 핵 자산을 상시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한미 상호 안보 조약에 따른 외부 위협에 대한 대응이 재래식 무기 위주에서 핵 자산 위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며 매년 핵과 재래식 무기 통합 방안과 핵 협의 절차를 적용, 다양한 도상 훈련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젯밤 8개월 만에 솔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자신만이 트럼프를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anyway와 디테일은 잘 모르겠다는 말만 연발,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대통령 자질 논란만 더 키웠다는 지적을 낳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사퇴 압박이 심해지자 어제 오후 5시 30분 단독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힌 뒤 연기에 연기를 거듭하다 오후 7시 30분 기자회견에 나서 내가 시작한 일은 내가 끝내겠다며 완주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트럼프를 이길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주장했지만 국가 이름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쉰 목소리에 기침을 반복하고 말을 더듬는 등 고령 리스크를 여지없이 드러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해리스 부통령을 트럼프라고 혼동한 데 이어 주요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anyway 하며 애매모호한 말로 돌파를 시도했고 anyway만 무려 21차례나 반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주요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비교적 소상하고 자신있게 답했지만 한국과 북한을 혼동하고 아시아 4개 주요 파트너를 언급하면서 세계 국가만 기억하고 한국이 기억나지 않아 끝까지 기억을 되살리려다 포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들이 2개 이상을 질문한 경우 두 번째 질문을 기억하지 못해 다시 묻는 등 기억력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나토 정상회의 일정 중 나토 정상들 앞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라고 부른 데 이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부통령 트럼프라고 칭하는 등 심각한 인지 장애를 노출했습니다. 바이든 캠프가 후보 사퇴론의 배후로 오바마 전 대통령을 지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최근 헐리우드 유명 배우 조지 클루니가 뉴욕타임즈에 바이든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고문을 게재한 뒤 바이든 캠프 내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에 대한 의심의 논초리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폴리티코는 앞선 뉴욕포스트 보도와 마찬가지로 클루니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두터운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기고문 내용을 미리 설명했고 오바마는 이에 동조하지 않았지만 반대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오바마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꺾을 수 없다는 비관적 시각을 가진 소유자인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폭망으로 불리는 첫 TV 토론 직후 오바마와 바이든의 통화에서도 바이든에 대한 특별한 지지나 격려 등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6년 땐 바이든을 설득해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게 함으로써 힐러리 클린턴의 출마길을 열어줬고 2020년 대선 때도 초반에는 바이든을 지지하지 않고 관망하다 막판에 지지 선언을 하는 등 바이든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바마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의 우호적 관계는 실제적으로는 종말을 맞았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사실상 아군이 사라진 고립무원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한다면 바이든 대통령 재선 성공보다 인플레이션이 더 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재계와 월스트리트, 학계 전문가 등 5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6%가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바이든이 재선하는 것보다 인플레이션이 더 심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바이든이 재선에 성공하면 트럼프 재집권보다 인플레이션이 더 심할 것이라는 응답은 16%였습니다. 이 같은 답변을 뒤집어 보면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과감한 재정 지출 확대로 시중에 돈이 넘쳐날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으로 풀이되며 결국 미국민들도 더 많은 돈을 손에 쥐게 됨으로써 인플레이션이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응답자의 51%는 트럼프 대통령 2기 임기 중 연방 재정 적자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한 반면 바이든 재선 성공 때 적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답변은 22%에 그쳤습니다. 특히 연방 금리와 관련해 응답자의 59%는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바이든 재선 성공보다 금리가 더 높을 것으로 생각했으며 그렇지 않다는 답변은 16%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전망그룹이라는 분석업체 전문가는 트럼프 전 대통령 체제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만한 실질적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트럼프의 정책 선호도, 특히 무역과 이민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바이든이 물러나더라도 트럼프 재집권에 대한 이 같은 평가가 바뀔 가능성은 적다고 주장했습니다. 성추행 입막음 의혹 사건 선고 공판을 연기시킨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담당 재판부에 아예 사건 자체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어제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 후안 머천 판사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 유죄를 결정한 배심원단의 판결뿐 아니라 성추행 입막음 의혹 기소 자체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연방 대법원이 전직 대통령이라도 재임 기간의 공적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상 면책 특권이 있다는 결정을 내렸으므로 기소 자체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혐의 사실에 대한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가 재임 기간 중에 공적 행위이므로 증거에서 배제돼야 하며 그렇다면 이는 기소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또 검찰은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우리 측의 면책특권 주장을 무시하고 재판을 서둘러 마치게 했다며 이 같은 부당 행위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측은 지난 1월 연방 대법원 결정을 이유로 유죄 판결 파기를 요청했으며 7월 15일로 예정됐던 선고 공판 일자를 2달 연기한다는 결정을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6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시장 전망보다 낮게 나오면서 올해 연준이 기준금리를 3차례 인하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노동부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1년 전보다 3% 상승했고 전달보다는 0.1%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5월 상승률 3.3%보다 낮은 것은 물론 전문가 전망치 3.1%를 밑돌았고 특히 전달 대비 0.1% 하락한 것은 2020년 5월 이후 4년여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제 9월 금리 인하는 현실화됐고 최대 3차례 금리를 인하할 여건이 조성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준 내 대표적 비둘기파로 불리는 오스탄 골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연준 목표인 2%로 가는 길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곧 금리 인하를 단행할 때가 무르익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금리 인하를 주장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도 9월 기준금리가 현재보다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92.7%를 기록했고 이는 한 달 전 52.9%, 하루 전 73.4%보다 크게 상승한 것입니다. 특히 12월 기준금리가 지금보다 0.75%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45.2%로 전달보다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금리가 지금보다 0.75% 낮을 것이라는 전망은 통상 연준이 한 차례 0.25%포인트씩 인하하는 것을 감안하면 연내에 3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연준이 9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하고 11월과 12월 3번 연속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으며 9월 금리 인하는 이미 기정사실화됐습니다. SBS 새 금토 드라마 굿 파트너가 오는 일요일 저녁 8시에 첫 방송됩니다. SBS 새 드라마 굿 파트너는 이혼이 천직인 스타 변호사, 이혼은 처음인 신입 변호사의 차갑고 뜨거운 휴먼 법정 오피스 드라마입니다. 인생 계획이 없던 뜻하지 않은 이별을 마주한 사람들, 가정을 해체하는 순간에 벌어지는 빅딜과 딜레마를 현실적이고 직접적으로 담아냅니다. 차선 중에 최선을 선택하려는 이혼 전문 변호사들의 유쾌한 고군분투가 공감과 카타르시스를 선사할 전망입니다. 각기 다른 가치관과 개성, 사건을 바라보는 시점까지 달라도 너무 다른 변호사들의 다채로운 관계성은 빼놓을 수 없는 관전 포인트로 특히 이제껏 제대로 다룬 적 없는 이혼 전문팀이라는 공간은 흥미를 한층 고조시킵니다. 굿 파트너의 제작진은 가치관, 경험치, 성격, 이혼 사건을 바라보는 시점까지 다른 변호사들의 이야기가 흥미롭게 펼쳐진다며 K 직장인들의 현실 공감을 자극할 에피소드부터 연대를 통한 성장까지 캐릭터의 매력을 극대화하고 몰입감을 더할 배우들의 시너지를 기대해달라고 전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호프 프로모 플러스 CD와 함께합니다. 똑똑하게 모을수록 착착 쌓이는 저축. 희망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지금 이자율을 고정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세요.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안토니아 델가도 뉴욕주 부지사가 바이든 대통령 후보 사퇴를 촉구하자 캐시 호컬 뉴욕주 지사는 어제 재차 바이든은 우리의 사령관이라며 지지를 촉구, 뉴욕주 지도부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둘러싸고 갈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에어버스 30세대를 한꺼번에 주문해 세계를 놀라게 했던 대한항공이 이달 중 보잉사 신형 여객기 777, 20여 대를 구매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미국 정부 당국의 아시아나 합병 승인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오전 맨해튼 톰킨스 스퀘어 파크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74세 남성이 사망하고 44세 남성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뉴욕주가 내년부터 객실 50개 이상의 숙박시설에서 12온스 이하의 일회용 샴푸, 린스, 로션 등의 제공을 금지시킴에 따라 숙박시설이 대용량 용기로 바꿀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오후 1시 20분과 2시 45분 퀸즈 라커웨이 비치에서 상어가 다수 발견돼 수영이 금지되고 비치가 폐쇄됐습니다. 뉴욕 시간 어제 오전 11시쯤 캐나다 밴쿠버 인근 약 260마일 해상에서 규모 6.4의 강진이 발생했으나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6시 반쯤 뉴저지 플레밍턴의 한 묘지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22세 남성이 작업 도중 장비 조작 미숙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맨해튼 111 웨스트 57 스트릿의 고급 콘도를 663만 달러에 매입했으며 디드의 캐나다의 군주라고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소나기와 뇌우 소식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4도, 최저 기온은 73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36분, 해 지는 시간은 8시 26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7월 10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